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입니다. 오늘은 밴쿠버 1년 살기 어학연수 편으로 어학연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연수 준비 과정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학원 알아보기. 두 번째, 어학원 알아보기. 세 번째, 비자 신청하기. 네 번째, 홈스테이 결정하기. 다섯 번째, 비행기 티켓팅. 여섯 번째, 환전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학원 알아보기. 저는 여러분들께 현지에서 유명한 유학원을 찾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강남이나 여타 도시에 정말 유명한 유학원들이 많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한국에서 큰 유학원을 찾아가 봤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시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유학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밴쿠버에 오신다고 하면 밴쿠버에서 가장 큰 유학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유학원이 어느 유학원인지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냥 혼자 스스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유학원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유학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유학원이 돈을 떼먹지 않을까. 당연히 유학원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런 커미션을 챙겨 먹지 않나.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학원은 학생을 학원에, 어학원에 보내면서 어학원으로부터 커미션을 챙겨받고 홈스테이에 보내면서 홈스테이 주인으로부터 커미션을 챙겨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유학원을 통하더라도 유학원에서 대행 수수료 같은 거를 받질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현재 가시는 유학원에서 대행 수수료를 달라 한다면 저는 다른 유학원을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한 유학원들은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비행기 티켓팅, 비자 신청, 학원 등록 과정까지 모두 다 진행해 주기 때문에 유학원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영어가 되신다면 직접 어학원에 컨택하셔가지고 현지에 있는 어학원에 컨택을 하셔서 내가 얼마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냐를 먼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가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보다 유학원을 통해서 받는 것이 웬만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지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디스카운트 문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유학원을 통해서 하시면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유학원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러분은 현지에 도착하시면 더 이상 유학원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제 도착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유학원은 정말 쳐다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다 하게 되실 거거든요. 어려운 게 딱히 없습니다.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비자 문제, 그리고 학원 재등록 문제, 혹은 홈스테이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학원을 찾기 위해서는 이 현지에서 큰 유학원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유학원을 찾아가셔야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유학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유학원 같은 데 가시면은 정말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이 학생이 이미 여기 왔으니까 더 이상 케어해 주지 않는 유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학원 자체에 법무사를 끼고 있는 유학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법무사님께서 직접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학원 알아보기입니다. 어학원을 6개월 이상 등록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원을 길게 등록할수록 금액이 싸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학원에 6개월 이상 다니게 되면 굉장히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학원마다 어차피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3개월 이상 계속 듣게 되면 점점 지루해지고 어차피 내가 이 다음 수업에 들어가도 지난번에 배웠던 스타일대로 또 배우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혀 수업에 대한 기대가 없이 이제 다음 세션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개월 정도
혹은 길어야 6개월을 추천드리고 그 이상을 처음부터 등록하고 가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원에 가시면은 처음에 어쨌든 학원을 등록하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원을 등록해야 비자 신청할 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학원에서 만약에 체류하는 기간만큼 어학원을 등록하라고 추천한다면 그냥 반대하시고 차라리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등록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혹은 6개월 정도를 등록하신 후에 학원 여기 현지에 오셔가지고 학원을 다녀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그 학원을 연장하시면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 정말 학원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20개 이상의 어학원들이 있어요. 다운타운 안에만. 여러 학원들 이제 친구들로부터 이야기 들은 학원이나 아니면 추천받은 학원들 여기저기 트라이얼 레슨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 마음에 드는 학원을 고르신다면 더욱더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원을 적게 등록하게 되면 이제 유학원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학원을 적게 등록하면 학생 비자가 내가 원하는 체류 기간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를 처음부터 다 받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비자를 재발급하거나 혹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 오셔서 비자 문제는 해결하시면 되고요.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는 ETA, 즉 관광 비자로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ETA는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은 하루 이틀이면 나옵니다. 다른 서류, 기타 서류가 필요 없고 신청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180일을 체류하면서 공부까지 가능해요. 합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미만으로 오시는 분들은 굳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 학생 비자를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유학원에서 분명히 길게 등록해야 된다. 그래야 기간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냥 작게 등록하시고 오셔가지고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광 비자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학생 비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길게 학원을 등록함으로써 수업의 비용을 싸게 내고 비자를 한 번만 받아서 가느냐 아니면 난 여기 와서 좋은 학원을 골라가지고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겠느냐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본인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밴쿠버에 있는 학원들 약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학원들에 대한 이제 리뷰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학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 테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비자 신청하기입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신체 검사 받기, 두 번째, 비자 신청하기, 그 다음 세 번째, 바이오메트릭스 등록하기입니다. 유학원에 가셔서 비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유학원에서 모든 과정을 도와줄 텐데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 완료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신체 검사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지정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워낙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병원에 이 날짜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이제 비자 진행을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유학원에 가셔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내가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학생 비자를 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이 서신 분들은 미리 신체 검사를 등록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학원에 어느 유학원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도 미리 신체 검사를 내가 이제 유학원을 찾아갈 날 전에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먼저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유학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유학원에서 어떤 서류들을 떼오라고 할 건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신체 검사 완료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체 검사를 예약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엄청난 종류의 서류 떼가기입니다. 유학원에 가셔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유학원에서 서류 리스트를 쫙 줄 거예요.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와라. 자, 그 중에는 여권용 사진, 대학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 결혼관계 사실 확인서, 영문 입출국 확인서, 영문 범죄 경력 수사 경력 회보서, 신체 검사 완료증, 재직 중이라면 재직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장고증명,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병적기록부, 이렇게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그리고 결혼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떼가는 서류가 다르긴 하지만 엄청난 양의 서류를 떼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민원24 같은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근처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라는 것이에요. 경찰서에서 이 서류를 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범죄 혹은 수사가 착수된 경력이 있다라고 그 종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게다가 공소권 없음 혹은 기소유예 처리된 것들도 비자 거부의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빨간 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유학원 가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는 나눠보셔야겠지만 법원이나 검찰청에 가셔가지고 벌금 납부 내역서 혹은 불기소 처분서와 같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를 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영문 번역 그리고 영문 공증을 해주는 기관에 넘겨서 이제 돈을 지불하시고 번역과 공증을 받으셔가지고 그 서류를 같이 이제 비자 신청할 때 내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서류만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받아서 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나한테 문제가 있었다면 잘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범죄를 이제 안 저지르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런 사유서를 같이 해서 영문으로 써가지고 같이 내셔야 합니다. 그냥 딸랑 나는 뭐 별로 큰지 아닌 것 같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서류만 딸랑 내서 내시면은 비자 거부당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도 대부분의 유학원들은 이제 사유서도 같이 써서 자기들이 써가지고 영문으로 번역해서 넣어줄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신청하시는 분께서 직접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서류를 떼셨을 때 여기에 기록이 하나 남아있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내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사고였다 라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있으면 처분 날짜를 한번 보세요. 처분 날짜가 이제 곧 있으면 5년, 곧 있으면 혹은 10년이 지나간다 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떼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은 그 사건이 아무리 실효형 포함으로 서류를 뗀다고 하더라도 이 기록이 삭제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유서 쓰고 영문 공증받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있다가 떼보시는 게 더 안전하게 비자를 승인받으시는 방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바이오메트릭스 등록하기입니다. 바이오메트릭스라는 것은 우리의 생체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문 정보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2019년 초반부터 이제 도입된 새로운 프로세스입니다. 우리의 생체 정보를 등록한다는 것은 이제 캐나다,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지문도 이제 대조가 들어간다는 거죠. 바이오메트릭스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서울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신체검사 병원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예약이 계속 꽉 차 있기 때문에 한 3주에서 한 달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미리 바이오메트릭스를 예약해 놓는 겁니다. 예약할 당시에는 따로 필요한 서류가 없어요. 하지만 바이오메트릭스를 하러 갈 때는, 등록하러 갈 때는 비자 신청한 이 신청 번호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원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날이 이날이다 라고 하시면 이날보다 3주 혹은 한 달 전에 미리 바이오메트릭스를 비자 신청하는 다다음 날 혹은 3일 후로 예약을 잡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을 잡아 놓으시고 비자 신청을 들어가고 한 2-3일 후에 바이오메트릭스 등록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가장 빠르게 비자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유학원에 아직 안 알아보셨다 하시면은 유학원을 내가 이 날짜에 갈 거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바이오메트릭스 먼저 예약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약해 놓으시고 날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날짜 변경할 때도 이미 차 있으면 못 바꾸긴 하지만 예약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것이 이제 빠르게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